감미로운 소리, 사람 목소리와 닮은 악기인 색소폰. 그 색소폰과의 만남은 이분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금요일 사뮤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즈 색소포니스트 신현필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현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박수부터. 네. 근데 집이 여기서 가까우시다고요? 예,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전 그 사실은 몰랐네요. 예. 아니, 가까워서 그런지 이 눈도 좀 이렇게 살짝 붓기도 하시고 막 일어나서 오셨나 봐요. 예, 뭐 알람을 한 15분 전에 맞춰놓고. 그러시구나. 네. 어젯밤 벗은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사뮤 가족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신현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시간 통해서 신현필님의 멋진 음악 또 멋진 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방송에 출연하시거나 공연하시면서 색소포니스트 이렇게 소개를 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로 이제 보여지는 활동이 네네. 무대에 서는 활동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색소포니스트로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처음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잡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약간 늦게 시작한 편인데요. 원래 이제 음악은 어릴 때부터 계속 했는데 네. 이제 어머니가 또 음악 학원도 하셔서 이제 본의와 제 뜻과 상관없이 이제 어머니가 원장님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드는 집에서 운영하는 학원에서 계속 음악을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원래는 바이올린을 전공하다가 바이올린을?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 전공은 이제 클래식 작곡가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군대 제대할 때쯤 색소폰을 우연히 이제 접하게 돼서 군악대를 갔는데 작곡 편곡병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뭐라도 악기를 너도 같이 무대를 나가서 인원수를 채워야 된다. 네네. 그래서 트럼본을 시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트럼본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관악기에 대한 관심이 맨 처음에 생겼고 그러다가 이제 색소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길 말 무렵에 이제 병장쯤 됐을 때 이제 새로 들어온 후임병들을 괴롭혀가며 내가 이것 좀 가르쳐달라 뭐 이렇게 해갖고 맨 처음에 사실 시작하게 됐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레슨이란 걸 받기 시작한 건 이제 제대하면서부터 22살 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22살 때. 네. 근데 뭐 군에서 이렇게 또 관악기를 접하게 되셨고 네. 여러 관악기가 있는데 네. 왜 다른 악기 가운데서도 뭐 많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색소폰이었나요? 글쎄 그건 되게 사실은 저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좋게 말하면 운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네. 그렇게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자유로움. 그전에 이제 저는 클래식을 주로 위주로 했으니까 네. 악보로 적혀진 음들이나 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음악을 주로 하다가 재즈 색소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활동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외국에서 어떤 뭐 펑크라는 장르, 그다음에 재즈라는 장르 그런 음악의 어떤 자유로움, 그다음에 어떤 악보에 국한되지 않고 악보에 벗어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연주를 관심 있게 듣게 됐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색소폰을 더 자주 듣게 됐어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소리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호흡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브라스, 트럼펫, 트럼본도 너무 멋있는 악기지만 네네. 아무래도 조금 더 어떤 사람의 목소리나 뭐 그런 호흡, 숨소리와 닮은 부분이 더 많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더 매력을 제가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신 프로필을 제가 살펴보니까 뭐 네. 게시판에 록게이지스님께서도 적어 주셨고요. 버클리 음악대학 출신이시고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서 이제 올해 솔로이스트 상을 또 수상하시기도 하셨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의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2010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6년 전이구나. 그렇죠. 네네. 저희 이제 제가 학교를 다시 이제 클래식 작곡과에서 실용음악과를 가고 그러면서 이제 배웠던 선생님의 무대에 이제 난입을 해서 이제 한 곡만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고 맨 처음에 이제
이태원에 올드재즈라는 클럽이 있어요. 네네. 지금은 약간 위치를 바뀌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클럽이죠. 네, 거기서 처음으로 연주를 하고 한 곡을 연주한 다음에 그다음에 너 올라온 김에 좀 더 해라. 그래갖고 몇 곡을 더 하고 끝나고 이제 받으신 페이를 저와 양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첫 난입 데뷔 무대였고요. 아. 그 이후로 이제 뭐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시판을 보면은 이 신현필님을 반겨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림나무님께서 반갑습니다라고 적어주셨고 감사합니다. 옥돌민이라는 분은 차승민 씨입니다. 아, 네. 네. 오늘 방송 듣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고 계세요. 네, 집이 가까워서 다행이라고.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려고 일찍 일어나신 게 아닐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바본주님, 로케이지스님께서도 반갑다고 어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신현필님의 음악을 들어봐야 되는데 네. 첫 곡으로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첫 곡으로 제가 1집을 2012년에 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사실 동부에만 주로 있었어요. 그다음에 어디를 뭐 이제 뭐 여행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뭐 경제적 여건이나 이제 심리적 여건도 안 돼서 사실은 지금도 많이 후회되지만 뭐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만 다니고 그러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미 서부를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넓으니까 이제 차를 렌트해서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미 서부 해안길을 따라서 이제 한 몇 시간을 쭉 해안길을 따라서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어떤 상쾌한 느낌을 이제 기억하면서 네. 한국에 와서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거를 잊지 말고 꼭 곡을 써보고 싶다 해서 썼던 곡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라는 뜻의 이제 켈리라는 곡이고요. 네네. 2012년에 뉴스트림이라는 앨범으로 발매돼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그런 곡입니다.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네, 방송 게시판에 뉴잉님께서 캘리포니아 1번 하이웨이 멋있죠? 라고 적으셨는데 네. 곡을 들으니까요. 네. 진짜 그 느낌이 뭔지 알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저의 네. 의도가 완벽히. 근데 어떤 느낌을 제일 많이 좀 이렇게 실어보려고 하셨어요? 곡을 만드실 때요? 이 곡이에요? 네네. 잠시 이제 음악이 나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제 음악이 이렇게 아침 방송과 진짜 맞지 않는 음악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주로 어둡고 그런 곡들이 많은데 예. 이 곡은 사실 앨범에서도 몇 안 되는 정말 어떤 밝은 감성, 저의 어떤 남아있는 마지막 밝은 면을 꺼내보자, 그렇게 해서 희망적인 면을 꺼내보자 그렇게 해갖고 사실 썼던 거고요. 네네. 예. 제가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예, 근데 어떤 우리나라 이제 미국 여름에 사실은 되게 좀 덥고 막 땀도 많이 나고 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캘리포니아나 이쪽은 좀 이렇게 더워도 그렇게 막 좀 건조하고 그래서 그런지 네. 되게 좀 더워서 짜증이 난다, 뭐 피곤하다 이런다기보다 좀 상쾌한 기분이 괜히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안 가본 데 가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감정이 막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스물스물.
그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보던 저희 구석에서 막 저희 멋진 형들이 막 서핑 같은 거 하고 있고 네. 그래갖고 야 여기 이곳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왜냐면은 제가 살던 동네는 정말 춥고 네. 다들 막 되게 공격적이고 우울하고 그렇거든요. 너무 다른 분위기였구나 정말. 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 서울에 있다가 갔으면은 뭐 그냥 뭐 제주도랑 비슷하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이제 극단적인 환경에 뭐 반대의 곳을 갔다 보니까 그때 많은 생각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옥돌민님께서 음악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시원하고 자유롭습니다. 여행하면서 좋았던 기분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창을 열고 길게 펼쳐진 하이웨이를 달리는 느낌이 아, 난다고 아유,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적어주셨는데 첫 곡 들어봤고요. 네, 정규 1집 네 2012년에 이제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이 타이틀곡은 뭔가요? 타이틀곡이 지금 5분 전에 들으신 곡입니다. 아 그래요? 네, 켈리가. 네. 이제 연주 앨범이기 때문에 네네네. 따로 이제 타이틀곡이라고 이제 뭐 정해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타이틀곡을 해갖고 뭐 내일 당장 뮤직뱅크에 나가고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주로 이제 연주에 오면은 제 앨범에 있는 곡들을 제가 적정한 순서로 이제 해서 들려드리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앨범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곡이 어떤 거 있을까 해갖고 이제 타이틀곡이라는 걸 붙여놓긴 하는데 네. 예, 이 곡 아니면은 돌핀 그루브라는 곡이 있어요. 네네네네. 돌핀 그루브라 잠이 덜 깼나? 네. 네, 돌핀 그루브라는 곡이 있는데 이 네. 곡을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되게 주시나요? 좋아해 주셨던 한 23명 정도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공연 때 사실은 지금도 연주를 할 때 즐겨 연주하는 곡이에요. 되게 약간 그 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곡인데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 이것도 약간 신나고 밝은 느낌의 신나는 곡인데 약간 이제 방송용으로는 조금 길어서 제가 이제 어떤 길이상 일단 켈리를 골라왔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돌핀 그루브 열심히 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벅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쉽게 모든 곳에 있습니다. 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규 1집이 2012년에 나왔고 네 그로부터 2년 후에 이제 2집을 또 내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앨범명이 어떻게 됐죠? Ordinary Days라는 그냥 평범한 하루라는 곡입니다. 평범한 하루. 근데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큼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가장 어려운 일이죠. 네네. 이렇게 앨범명을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평범한 뭐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관점에서 지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색소포니스트 아니면 연주자 아니면 음악하는 사람 신연필의 어떤 하루하루 그다음 보편적인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뭐 연습을 한다던가 일을 보고 그다음에 또 저녁에 클럽에 가서 연주를 하고 또 집에 와서 이제 오늘 수고했다 이러고 혼자 이러고 잠들고 이런 하루를 이제 하나의 앨범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들어보시면은 이제 첫 곡이 다운이라는 곡인데 아침에 이제 해가 이제 뭐 동이 틀 때 제가 이제 동이 틀 때 가끔 이제 잘못하고 깰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일어날 때부터 밤에 이제 클럽에서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다시 어떤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것까지를 하루를 이제 앨범 한 장을 하루라고 생각하고 곡 순서도 그렇고 곡을 쓴 곡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써서 아마 앨범 요즘 이제 앨범 통으로 별로 들을 일이 없는데 전체로 만약에 들어보실 일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하루의 생각할 느낌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일반적인 하루를 생각하면서 Ordinary Days라는 타이틀을 적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는 스토리텔링을 또 이렇게 조금씩 부여를 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가사가 없기 때문이죠. 가사가 없기 때문에. 가사가 없다는 건 사실은 되게 약간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일단 일반 많이 가사가 없는 음악을 많이 듣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나오는 음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친절하게 아니면 친근하게 제가 이 곡은 가사가 없지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그런 생각에 만약에 같이 드신다면은 또 저와 같은 감정을 이제 공유하는 거고 만약에 본인만의 이제 스스로만의 해석을 해간다면은 그것 또한 어떤 가사가 없는 노래도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본인 나름대로 음. 이제 같은 타이틀을 갖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제안을 드린 거죠. 이제 저는 아까 켈리라는 곡이 제가 그 미서부를 어떻게 우연히 가게 돼서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다.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뉴윅처럼 님처럼 이제 캘리포니아 뭐 그분 거기가 생각나는 분도 계실 네네. 거고 뭐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아침에 해가 뜨는 한강대교를 생각할 그런 수도 게 또 있을 생각날 거고 수도 예 있고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래서 네. 뭐 가사가 없다는 건 사실 접근하는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네, 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스토리텔링이 부여된 2집에서 3번 트랙의 곡을 들어보면 괜찮을까요? 이 담대한 희망이라는 아, 네. 네. 그 곡은 네. 제 앨범에서 두 곡인가 제가 사실 쓴 곡이 아니에요. 제가 음. 아는 후배랑 연주를 하다가 네. 그 곡이 너무 좋아서 그 곡을 내가 앨범에 실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음. 이제 편곡은 제가 했는데 네네. 연주와 편곡은 제가 이제 했는데 이제 모티브 자체는 아는 후배의 모티브를 빌려서 쓴 거고요. 예. 담대한 희망이 어떤 자꾸만 이게 미, 별로 안 좋아하는 미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바마 아저씨는 좀 괜찮잖아요. 네. 뭐 오바마 아저씨 어떤 연설의 타이틀이기도 한데 제 스스로한테 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세상에서 이게 좀 담대하게 희망을 갖고 네. 나아가 보자 이러는 또 제 2집 앨범에 한 두 곡 정도 있는 그나마 약간 밝은 희망찬 네.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네, 2집에 수록된 담대한 희망을 1부 마지막 곡으로 듣고요. 우리 사뮤 가족들 질문 올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신연필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음악이 나갈 동안 그리고 2부 시작하기 전까지 질문 올려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2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함께 만드는 희망.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입니다. 곧 10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운드 온 뮤직 정승조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사뮤데이트 색소포니스트 신현필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었던 곡이 이제 2집에 수록된 블루스 하우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롱님께서 적어주셨는데 일렉 기타와 페달 효과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네, 전문가들이 내부자들이 계시네요. 곡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 곡은 제가 사실은 정말 작은 어떤 한 2마디 정도의 어떤 짧은 멜로디를 클럽에서 연주할 때 가져갔어요. 아. 그래갖고 이걸로 뭐라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쓰여진 곡이고요. 네, 블루스 하우스라는 클럽, 이제 주차장 골목에 있는 클럽에서 네, 연주를 하다가 네. 여기서 시작했으니 곡 이름을 블루스 하우스로 짓자. 멋지다. 그래갖고 네네. 블루스 하우스가 됐던 그런 곡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뭐 색소폰에서 일렉 기타 와우 페달 효과를 냈습니다. 네. 네, 그래갖고 좀 약간 실험적인 시도도 사운드적인 시도도 좀 많이 해봤던 그런 곡이고요. 근데 음악 작업하실 때 이런 실험적인 시도 네, 네, 그런 걸 조금 추구하시나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이제 크게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냥 이제 다양한 시도를 좀 하려고 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게 이게 이제 하우스 카즈 커넥션이라는 앨범을 네. 보니까는 시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게 이제 팀 이름이고요. 네. 밀랍이라는 이제 밀랍. 함께하다는 이제 힌디어인데요. 네. 예, 제가 작년에 냈던 월드뮤직 앨범입니다. 네.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앨범에서는? 일단 슈하일이라는 어떤 친구가 사랑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해금 같은 그런 악기가 함께했고, 이제 따블라 이 악기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악기인데 네. 타악기, 인도 전통 타악기인데 이 친구는 인도. 사실은 네네. 미국에 사는 친구예요. 인도 출신 태어난 친구인데 미국에 이민 간 친구인데 이제 인도에 제가 히말라야를 여행을 가야겠다. 산을 가보고 싶다. 네. 뭐 이런 생각에 이제 네팔을 가는 길에 인도를 들려서 뭐 아무래도 만나셨나요? 뮤지션이니까 네네네. 이제 네. 악기를 갖고 네네네. 이제 다니는데 악기를 갖고 하다가 이제 전에 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슈알이란 친구를 알게 됐는데 네. 그냥 이제 가서 만나서 야 우리 뭐 같이 연주나 하면서 뭐 재밌게 할 만한 거 없을까? 그러다가 이 친구가 사실 나 옛날부터 알던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동네 음악하는 형이 있는데 미국에 사는데 잠깐 와 있다. 같이 만나고 뭐 커피나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커피나 한잔 하다가 야 그러면은 우리 셋 다 음악하는데 같이 뭐 재밌게 놀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따블라는 친구네 집에 가고 같이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막말로 케미라고 하죠. 뭐 이게 잘 맞았나 잘 보다. 맞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갖고 야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냥 좋은 기억으로만 남기기엔 너무 아쉽다. 이거를 기록하고 우리가 꾸준히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네. 해서 같이 이제 그 그룹을 팀을 만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한 친구는 영국에 있고 한 친구는 미국에 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이 친구들과 팀을 이뤄서 우리나라에 초대해서 이제 연주도 몇 군데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인도나 아니면 미국을 다시 가서 이제 이 친구들과 협연을 하고 연주를 하고 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아마 올해도 또 재밌는 연주를 꾸준히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앨범 이제 만드시기까지 밀랍이라는 앨범 네.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총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녹음 인도에서 했고요. 네, 그다음 네. 이제 후반 작업 이제 들어보시면 타악기, 그다음에 어쿠스틱 베이스, 스트링,
그러니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같은 악기들이 이제 오버더빙이 돼 있어요. 네. 그 후반 작업은 이제 한국에 와서 음. 이제 사비를 털어서 이제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믹싱이나 이제 마스터링 아니면 프레싱 같은 이제 후반 작업까지 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달이요? 예, 사실은 이게 되게 빡빡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 빡빡하게 열심히 푸시를 해서 진행하지 않으면은 게을러질 것 같아갖고 예, 그래갖고 어쨌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갖고 앨범을 작년에 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작업하는 데 있어서 네, 매번 같이 한 장소에 계시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물리적인 거리가 있잖아요. 예, 물리적인 네. 거리가 있죠. 음. 하지만 저희에게는 페이스타임이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네, 페이스타임으로 네. 이제 자주 좀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한국에서 같이 있는 것처럼 쉽진 않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자는 걸 이제 뭐 뜻을 모았고 그다음에 자주 얘기는 못 하더라도 서로 이제 신뢰가 쌓여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좋은 네. 음악을 같이 해보자. 그다음에 나는 너의 뮤지션십, 그다음에 음악적인 걸 믿는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저를 믿어서 어떻게 보면 후반 작업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프로듀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믿어줬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도 뭐 최근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좋은 연주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올해도 이제 인도랑 투어를 다른 나라도 만들어 보려고 유럽이랑. 근데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다 시간대가 좀 다르고 이제 밤이고 뭐 낮이고 막 이게 다르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이런 어떤 작업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고 같이 하는 게 되게 행복하니까 그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끌림이 정말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네. 게시판에 일곱송이 수원아님께서 오늘 음악이 짱이라고 네, 아이고. 멋지다고 하셨고 그리고 바본주님께서는 2부 첫 곡 아까 들려드렸던 블루스 하우스 네. 곡 좋다고 하셨고요. 네. 뉴잉님께서는 하루 업무를 마치고 이제 미국에 계시니까 네. 방송을 듣는데 음악이 어. 피로를 풀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년 아이디님께서는 2개 앨범이 이렇게 있네요라고 이제 검색을 하니까 이제 와. 네, 2개 앨범이 나왔다고 하는 거를 캡처해서 이렇게 또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예. 네, 듣다가 연주가 너무 멋져서 찾아보셨다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네, 사실 요즘 연주를 전만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올 여름 7월쯤을 목표로 뭐 전혀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고 있어서 기존에 제가 하는 멤버들과 그다음에 어떤 일렉트로닉 뮤지션과 함께 새로운 이제 그룹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새로운 음악을 준비하고 있고요. 뭐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어떤 대학 강의라든가 뭐 이런 기존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그만뒀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사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구상을 하고 곡을 쓰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계속 관심 갖고 들어봐 주시고 뭐 SNS건 뭐 친추도 해주시고 그리고 팔로우 해주시면은 아마 7월 달쯤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음악은 이제 한국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하나 갖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군가는 욕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저는 어쨌든 그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래갖고 재밌는 음악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소식은 이제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네. 네, 접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신현필님께서 뭐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를 조금 정보를 얻고 싶다.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SNS를 통하면 뭐 되는 그게 겁니까? 사실 제일 빠르고요. 네네. 네, 제가 이제 뭐 회사나 이런 게 없는 아티스트라서 네. 예, 아니면은 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www.hyunpil.com인데요. 네. 저도 아직 지금은 제가 이제 스스로 만들었는데 이제 유료로 해갖고 디자인 열심히 했는데 아직은 별로 올려놓은 게 없어요. 별로 올려놓은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와서 뭐 글도 남겨주시고 이메일도 구독해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또 힘내서 계속 열심히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한 일주일에 한 분 정도 들어오시고 이러니까 저도 잘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솔직하시다. 네. 자주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뮤 가족들 많이 좀 방문해 주시고 또 친추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적극적인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는 밀랍 앨범 가운데서 간디스 송인가요? 예, 간디송이라고 이게 사실은 그 인도에서 간디 다들 아시잖아요. 독립운동 투사죠. 네. 그분이 매일 아침 이제 어떤 혼란스러운 마음과 그런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흥얼거렸던 멜로디라 그래요. 그래서 뭐 민요 같은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런 멜로디인데 이게 간디라는 인물이 국민적 영웅이 되면서 모든 인도 국민들이 이제 좋아하는 멜로디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그룹만의 하우스 가즈 커넥션만의 이제 해석으로 한번 연주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요 곡을 끝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신연필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